이번에는 전통 민화의 도안과 내가 원하는 그 소원하는 요소들을 같이 결합해서 디지털로 스케치를 심화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비스 페인트 X라는 어플을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설치해 주시고요. 실행한 후에 나의 갤러리 눌러주세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선생님이 하나씩 테스트로 만들어 본 것들이에요. 이런 걸 참고해 주시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하늘색 플러스 버튼 눌러서 사이즈를 A4 150 dpi 이렇게 세팅할게요. 자, 가로 세로는 나중에 학교 와서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성을 보면은 아래쪽에 짙은 회색이 있죠. 여기에 메뉴들이 쭉 모여 있고요. 특히 왼쪽에서 두 번째 여기를 클릭해 보면 기본적인 메뉴들을 가려면 다 여기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누르면 메뉴바가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네모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게 레이어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지금 까만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두 부분이 있죠. 왼쪽과 오른쪽.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아이콘 플러스 버튼은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밑에 네모 안에 플러스가 있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레이어를 복제하거나 뭔가 이런 특별한 기능을 활용할 때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세모가 있고 좌우 반전, 위아래 상하 반전이 있어요. 좌우를 바꾸고 싶거나 상하를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건데 레이어 하나만 독자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전체 화면이 다 좌우가 반전이 됩니다. 제일 아래에 카메라,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건데요. 카메라를 누르면 사진첩에서 도안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어떤 도안을 이번에 가지고 와 볼까요? 여기 모란 꽃이 있는 도안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도안을 가지고 올 때요. 화면에 내가 실제로 배치를 이렇게 커다랗게 하고 싶더라도 일단은 화면 안에 전체가 다 들어오게 세팅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머지 부분이 잘려나가지 않습니다. 하나 더 아래쪽에 있는 짙은 회색을 클릭하면 작업이라고 써 있는 첫 줄에 화살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화살표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하늘색으로 만들어주면 각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각도를 바꿀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나중에라도 사이즈를 바꿀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온 형태가 다 화면 안에 들어오게 배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나머지 관문 선 드로잉 추출이라고 뜨는데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라인으로 하얀 배경에 라인만 있는 경우에는 선 드로잉 추출을 오케이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레이어를 클릭해 볼 때 선만 남아 있고 배경은 모두 다 투명한 상태입니다. 자,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 모란 꽃이라고 하는 부귀영화 이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모란 꽃에 나의 소원을 상징하는 요소를 같이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파리가 쓸데없이 많다. 나는 이 많은 이파리가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클릭해서요. 지우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지우개 아이콘 옆에 동그라미가 있죠. 24.0 써 있는 여기를 클릭하면 지우개의 그 모양을 결정할 수 있고요. 굵기도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팅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내가 여기는 나는 이 이파리가 말고 다른 걸로 이 부분을 이미지를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슬슬 지워주면 됩니다. 이비스 페인트를 비롯해서 모든 그래픽 어플은 되돌리기 기능이 있어요. 잘못했어. 이렇게 실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동시에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돌리기가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런 부분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이렇게 지워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른 아이콘들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선생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기존의 도안을 활용해서 이렇게 내가 다른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복잡한 도안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활동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용하지 않을 부분을 지워주면 됩니다. 나 이것도 필요 없어. 여기도 난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 일단 지워보세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또 이 테스트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원 도안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 지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뚫린 부분이 있죠. 그러면 브러쉬로 다시 그리면 돼요. 어떻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아래쪽에 있는 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를 클릭해보면 브러쉬 누르면 되죠. 역시 그 옆에 세 번째 동그라미 클릭하면 브러쉬의 종류를 고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일단 만년필, 경질 3 정도로 사이즈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 상황을 고려해서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펜 없이 손가락으로. 이게 우리 가장 기본적인 집에서 할 수 있는 세팅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았고요. 밑에 나무 줄기를 쭉 아래까지 연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연장하면 되겠죠. 자, 줄기까지 이렇게 잘못했네. 손가락 2개. 이렇게 줄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복잡한 작업이 들어가게 될 건데요. 꽃의 주변에 어떤 걸 넣고 싶은지 자기 아이디어를 해보는 거죠. 나는 건물 이미지를 넣고 싶은데 왠지 자, 이 도안의 배경에 나는 건물을 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레이어를 누르고요. 그다음에 3번 레이어가 지금 클릭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카메라 눌렀습니다.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화면 안에 들어오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선 드로잉 수출을 오케이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색깔이 투명한 흑백으로 바뀌어요. 자, 오케이가 싫으면 취소 눌러주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하얀 배경에 까만색 라인이 있는 사진은 선 드로잉 슈트를 오케이 하고 그냥 이렇게 컬러가 가득한 사진은 선 드로잉 슈트를 가급적 오케이 하지 않는 쪽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건물 일부를 내가 따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번 레이어 위에 하나의 레이어를 새로 만들 거예요. 왼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비어있는 새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4번 레이어 때문에 색깔이 너무 선명해서 방해가 돼요. 어디다가 선을 그려야 될지 조금 방해가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밑에 있는 4번 레이어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보면 제일 아래에 있는 메뉴 바로 위에 100%라고 써 있는 긴 막대가 있어요.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레이어를 약간 흐릿하게 바꿔주고요. 그 위에 5번 레이어에 4번 레이어에 있는 도시 건물 사진을 따라 그릴 거예요. 자, 레이어를 밑으로 내릴게요. 내리기 전에 반드시 5번 레이어 비어있는 새 레이어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보니까 내가 라인을 그릴 건데 이 꽃이 라인을 그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럼 꽃사슴 잠깐 이렇게 눈을 꺼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눈을 키면 다시 보이고 눈을 끄면 안 보입니다. 자, 브러쉬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브러쉬 사이즈 만년필 경질로 선택해 두었어요. 자, 건물을 따라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직선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요령을 안내할게요.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4개가 나란히 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서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가 있습니다. 직선자, 직선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런 빨간색 2개, 동그라미 3개가 있는 게 나와요. 자, 왼쪽 끝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갖다 대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동그라미도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갖다 댔어요. 자, 이렇게 건물의 각도와 같게 이렇게 자를 갖다 댔네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브러쉬를 누르고 이렇게 쭉 아이고 자, 좀 원래 그리라는 공간보다 넓게 퍼져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라인을 대면 보세요. 이렇게 라인이 일직선으로 가게 됩니다. 직선을 그려야 할 때 유용한 기능이에요. 자, 여기도 쭉 이렇게 따라서 위치가 이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조금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살짝 내가 그리려고 하는 곳. 자, 각도를 유지한 채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가운데를 눌러서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 조금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아이고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옆에 있는 건물도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에 나는 2개의 건물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4번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휴지통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레이어 삭제해서 건물만 남았어요. 자, 다시 얘를 켜볼게요. 건물과 연꽃, 위치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연꽃은 이 위치, 모란 꽃은 이 위치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건물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건물은 어디에 있나요? 4번 레이어에 건물이 그려져 있어요. 4번 레이어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길다란 메뉴 중에 위에서 세 번째 4개의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위치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내 작품 중에 여기에 모란꽃의 뒤에 나 이런 걸 깔고 싶어. 뭔가 도시에 꽃이 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요라고 하는 자기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라인이 막 겹쳐서 되게 복잡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란꽃이 앞에 있다면 뒤에 있는 건물 부분은 지워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란꽃 레이어를 클릭하고 지우면 모란꽃이 없어지잖아요. 지우개가 아니네. 네. 이렇게 모란꽃, 자, 두 개, 손가락 두 개. 잘못했을 때 항상 손가락 두 개. 네. 그래서 우리는 건물 레이어를 선택하고 모란꽃에 겹쳐져 있는 건물 부분을 지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메뉴를 선택해서 지우개를 눌러주면 되고, 만년필 경질로 선택했고요. 사이즈는 선생님이 22 정도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모란꽃이 앞에 있다면 모란꽃의 배경에 있는 이 건물 사진, 꽃 뒤에 건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건물 느낌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건물 레이어 클릭하고 자, 저 스케치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브러쉬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제일 왼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면 브러쉬와 붓이 왔다 갔다 거려요. 붓으로 바꿔주고 건물이면 이런 창문이나 뭔가 이런 직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여기다 좀 더 줘야지. 자, 이쪽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느낌을 줘야지. 이런 것들을 리터치를 할 수 있겠죠. 자, 건물을 이렇게 배치했네요. 근데 이 두 개만 있어서는 좀 어색해. 그러면 복제할 수 있어요. 4번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왼쪽에 아래에 5개 모여있는 메뉴 중에서 위에서 네 번째, 네모 안에 플러스가 있는 거 눌러서 레이어 복제 누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레이어가 두 개 생겼어요. 5번 레이어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길다란 막대기 속, 까만 막대기 속 메뉴 중에 3개의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 4개의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했고 위치를 이렇게 바꿨어요. 아이고. 자, 이렇게 일부분의 이미지를 좀 사이즈를 바거나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건물이 꽃 뒤에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건물 레이어 클릭하고요. 꽃과 겹쳐져 있는 건물 부분은 지워야겠죠. 어떻게? 아래에 있는 메뉴 중에 제일 왼쪽을 눌러서 다시 지우개로 바꾸고 꽃 뒤에 있는 건물. 자, 선생님 좀 거칠게 해서 도안이 좀 심심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꽃잎 줄기 뒤에 건물이 있다면 줄기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건물 사진을 배경에 넣었어요. 그래서 뭔가 도심에 피인 꽃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5번 레이를 선택하고 이게 투명도를 줄여볼게요. 역시 건물이 있는 4번 레이를 선택하고 투명도를 줄여볼게요. 자, 뒤쪽에 있는 건물들은 투명도를 줄이면 이렇게 앞에 있는 스케치가 돋보이고 뒤에 있는 스케치가 좀 날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출력을 하게 저장을 해보는 걸 한번 안내해 볼게요. 자, 오른쪽, 왜냐하면 비어있는 다른 공간은 내가 생각해서 손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디지털 스케치 단계에서 이미지를 빽빽하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건물처럼 내가 손으로 그리기 어려운데 넣고 싶은 주제들을 이런 식으로 이비스 페인트를 활용해서 스케치를 하는 게 더 편하죠. 자, 나머지 빈 공간들은 내가 출력한 종이 위에 손으로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쵸? 자, 나는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이것도 좀 변형하고 싶어. 그러면 이 꽃 부분도 아예 과감하게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꽃 봉오리에 펴 있는 게 꽃이 아니고 내가 소망하는 어떤 다른 게 여기에 펴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좋겠어.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꽃봉오리 되어 있고 여기에 나는 뭐 내가 갖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자, 아주 거칠게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는 거로 나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할 때는 약간 나뭇잎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형태를 조금씩 변경할 수도 있겠죠. 사람 모양의 나뭇잎으로 내가 뭔가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숲이나 이런 데서 좀 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또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케치는 보세요. 이런 스케치는 근데 한편으로는 종이에서 직접 손으로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비스 단계에서는 지워내는 것까지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나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스스로 알는 정도까지만 하고요. 쓸데없는 부분들 여기에 이미지가 원래 도안 전통 민화에는 이미지가 있었던 곳이지만 그걸 난 지우고 비워 놔야지. 원하는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도 역시 이비스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 화살표 눌러서 PNG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끝이 납니다.